저는 요즘 시간이 날 때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책도 보고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은 붕괴와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이런 미국의 붕괴와 쇠락의 길이요,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치가 망가져서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의 나라 꼴이 저렇게 돼 가는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역동성이 상실되어 버리면서 미국이 정점을 찍고 로마가 몰락해 가듯이 쇠락해 가면서 정치가 저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 경제가, 사회 시스템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사라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갈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전성기를 거치고 난 뒤에 황제 4명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등의 혼란을 겪고 동서로마로 분리되고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거대해진 자신의 영역을 통치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또 로마가 결국 착취에 기반을 둔 노예제도를, 식민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한계에 도달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귀족층은 일하지도 않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전쟁하고 그게 일이고, 그 다음에 포로 노예에 기반해서 장원제를 경영하고 그랬잖아요. 식민지에서 약탈하고요. 그게 로마의 한계가 왔는데, 미국도 지금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전 세계를 미국이 마치 다스릴 것처럼 동구권 몰락 이후에 한 10년간 설치다가 한 10년 반짝했죠. 91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닷컴 버블 오고 2001년에 9.11 사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미국이 감당 못할 길로 들어섰고,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쇠락해지고, 그 사이에 그 쇠락해진 미국의 국력이 투기 금융 자본주의로 쏠리면서 결국 2008년에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이 달러를 남발을 해서 그 숱한 빚을 쌓으면서 화폐 남발로 버텨온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더 남발하면서 지금 회복 불능의 사태에 가게 되고, 또 신자유주의는 미국 내에서 숱한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내에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바이든도 말을 해요. 또 이들 둘이가 비슷한 부분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뿐이죠. 어떤 행태로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야 되고, 이제 WTO니 FTA니는 물 건너갔지요. 그래서 폐쇄 무역을 하게 될 거고, 또 미국이 해외 개입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군사 개입이나 해외 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고립주의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국경을 틀어막아서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간의 미국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해외에서 엘리트 인력들이 미국을 유학을 가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엘리트 인력들이 생산이 됐고, IT라든지 온갖 분야의 금융이라든지 다 생산됐죠. 엔터테인먼트까지. 자, 그리고 또 미국의 바닥의 하급 일자리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멕시코, 히스패닉,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남미 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가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시스템 하에서 굴러왔는데, 이제 그 모순이 심화돼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까지 흔들 위기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오리지널 백인들을 중심으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단결하면서 국경을 통제하고 미국만 잘 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흐름이 되고, 바이든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트럼프 측근들을 갖다가 미리 작업을 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 변화하는 부분을 갖다가 미리 보험에 들어놓자.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 대선을 하기 전에 한미 관계를 바이든하고 알박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돼도 못 바꾸게 하자. 그래서 NCG, 그러니까 이 핵 헤비 그룹 문제 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구산과 관련해서요.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을 보면 트럼프를 참으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을 놓고 미국 정부와 조기 협상에 들어갔다 하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때 6조까지 내놔라 해서 난리가 났지요. 5배 올렸지요. 방위비 분담금을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트럼프가 되기 전에 바이든하고 빨리 협의를 몇 년간 해놓자고 하니까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쓸데없이 트럼프의 관심을 끌 어설픈 수를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줄줄 새는 미국 국민의 세금을 막는 것이 미국에 쓰자는 것이 트럼프의 그 지지자 마가들이 가장 환호하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나토의 회원국에 돈을 더 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전후 처음으로 재무장에 들어간다, 국방비 재무장에 들어간다 하면서 발표도 났지요. 그래서 독일이 30년 만에 92년 이 통독 이후에 GDP 2%의 국방시대, 독일 국방장관은 2%에서 시작해서 3.5%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이 지금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포함해서 11곳인데 지금 18곳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밑에서 버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될 때 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트럼프가 다 보고 있는데 미리 바이든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트럼프의 시선은 나토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면서 이 문제를 선거 기간 내내 끌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 협정은 법적 구속력인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 정부가 한 거를 다 뒤집어 버릴 건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핵협의그룹 NCG 해구산의 후속 단계를 문서화하려고 서둘러도 트럼프가 이 문제를 뒤집을 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가지고 내가 수십억 달러 한국에서 더 받아올 건데 바이든이 한국하고 딜 쳐서 떼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흔히 오늘 중앙일보 보면 먼 곳에 그 논어에 보면요, 자원방래, 유붕자원방래, 불력낙호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멀리 있는 자원방래의 친구. 그래서 해방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에 3년 군정이 있었고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그 이후에 미국이 미군을 보내서 장국을 지켜줬고 각종 차관을 제공해줬고 무기를 제공해줬고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또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켜줬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국 자체가 망해가는 로마 제국처럼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 먹고 사는 일에나 신경을 쓰자. 아시아, 인도, 태평양 문제니 중국 문제니 러시아 문제니 북한 문제니 신경 쓰지 말자. 멀리 떨어져 있는 김정은이가 푸틴이 시진핑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과 친구를 해체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돌아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이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 하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기대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갖다가 복원하려고 해서는 지금 트럼프 세상에서는 무의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선이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미국에 뭐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의회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1기보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트럼프 완전 똘마니들만 트럼프가 앉힐 거다. 그래서 과거 비서실장, 국방부 국무장관처럼 막아주던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일정하게 안보 분야에서 헤어지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나중에 괴로울 겁니다. 지금 중국이 갈수록 지금 이 시진핑 공산주의가 심화될 거라 했는데 지금 미국 규제 반간첩법에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 82%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직접 투자가 330억 달러에 그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이 좋다는 일본인이 4년 새 14에서 37%로 늘었다. 그래서 이 반중 친일도 지금 대세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는 계속 바뀌는 거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멀어져 가는 때를 가정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방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